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어저께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은 아마 아무 데서도 못 들으셨을 텐데 짜잔 단독을 제가 소개합니다. 저한테 계속 해외 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원래 피싱 전화를 좋아합니다. 잠깐, 아 어제?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네. 계속 이런 거를 해내가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 전, 사흘 전부터 저한테 해외 피싱 번호가 와서 제가 계속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저께는 제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드디어 받았거든요. 해외 피싱 번호라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정보들이 영상 요새 뜨잖아요. 이미지 하나 네.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입니다. 오늘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투표소로 향해 주십시오. 구로구 발전 구민의 안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구로구민의 주권 행사는 투표입니다. 투표하시지 않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꼭 투표하시라고 독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후보 이강산이었습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은 말입니다. 자유통일당 구로에서 나온 저 후보가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유권자들한테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저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그렇죠. 겁니다. 네, 선거 네. 때는 저게 기본적으로 선관위에 등록도 하고 네. 나 하겠다라고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해외 피싱 전화라고 뜨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만약 구로 주민이었다면 저 전화를 아무리 했어도 저한테 연락이 안 닿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피싱이니까. 피싱이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저 화면 좀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 요즘 전화기는 이렇게 번호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기 누가 신고를 한 겁니다. 피싱 전화. 난데. 어, 저는 피싱 피싱 전화라고 전화 오면 항상 눌러요. 저도 신고를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는 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네. 나는 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 보면 안 되도록 항상 표시를 해줘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요 가짜 정보를 입력을 한 거예요. 이강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 이강산 전화를 딴 사람들이 못 받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피싱 전화라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맞아요 아니, 라고 하면서 싫어요를 계속 눌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컨펌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아니 네. 저 이거를 이강산 후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알고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본인의- 없어갖고 저희가 지금 전화를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아침에 수배하다가. 본인이 저거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ARS 돌려가지고 하고 네네. 돈 예. 한 거를 누군가 반대 세력이 네.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피싱 전화로 해서 전화를 받지 않도록 유도를 했다면 네. 저거는 불법 선거 운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위반이에요. 어떤 그런 소지는 없는가? 네. 그런 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있을 총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네. 지방선거 여기에서 일정한 세력들이 모여서 자 우리 반대편, 상대편 후보가 나오는 거는 다 이거 눌러야지라고 하면 저거는 선거판을 완전히 흐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전화를 그럼 어떻게 하냐? 예. 진짜 왜곡되게 그래? 똑같이 해. 우리도 해.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서로 그렇게 돼버리면 전화 회사들만 돈 벌고 네. 그 전화 AR에서 이런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돈을 버는데 맞습니다. 실제 선거에는 후보자 아무런 메시지는 전혀 도달을 못하죠. 도달을 못하는. 양쪽 다 이거는- 도달 이거는 못하죠. 생각할수록 이거는 선거 방해 행위인데. 그래서 저거는 그 어떻게 보면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민주적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조항이 있는 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좀 서비스를 좀 개선하면 그 저렇게 피싱에 개선하면? 안 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거 이제 후보용 어느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한다 그러면은 그 후보자가 따로 관리를 하면서 이거는 선거 뭐 후보용이다. 이렇게 알리면 그러니까 피싱으로 선택을 못하게 락을 맞습니다. 걸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예. 하나 말씀드리면 이 피싱 누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명, 두 명, 뭐 세 명, 다섯 갖고는 안 명하고 돼요. 안 될 거예요. 네. 그 수백 명이 집단으로. 피싱이라고 예. 집단 빅데이터가 모여야지 이제 피싱을 아마 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기준을 좀 올려서 한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그게 하고 쉽지가 있을 것 않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신회사 출입을 많이 해봤는데 음. 사실은 보십시오. 저 보이스피싱 그러면은 통신 기업들이 SK텔레콤, 돈을 KT가 벌지.
막을 수 있겠죠. 음. 근데 못 막잖아요. 이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들이 만약에 그걸 막기 시작하면은 정상적으로 또 그걸 하는 분들한테 비용이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시스템을 바꾸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선거 때만 이게 한다? 그럼 선거 비용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저런 식으로 정상적인 걸 훼손시키는 저 유권자들 그 수준을 일단 먼저 저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게 다 전형적인 개딸 수법이라 생각돼요. 저게 지금 누가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유치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강산 씨가 어떤 종류의 이게 공약을 내걸었는지 보니까 좌파 매체에서 이강산 씨가 그동안 엄청나게 난타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혐오 발언을 일으킨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의 공약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자를 완전히 추방하겠다. 추방하겠다. 즉 네. 구로 지역이라는 데가 정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공작이 많죠. 예. 그래서 이 후보자가 불법 체류자를 완전히 추방하겠다. 그래서 구로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예. 다른 이제 이 좌파 매체에서 이강산이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조지는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이분이 출마를 앞두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로구가 좌파 세력의 독점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지난해 백지 신탁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당마저도 좌파로부터 구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덕진 격으로 진보당, 조국혁신당까지 달려들어서 구로를 차지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좌파 세력의 독점을 막아내고 구로를 자유와 번영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연성 사상전을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성 사상전이 그러니까 구로구가 국민의힘 후보가 빔을 통해서 완전히 무주공산처럼 돼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 메시지가 상당히 임팩트 있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메시지가 먹히는 게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조계 지금 좌파 매체들에서 또 유튜브 매체들이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걸 혐오 발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맞아요. 집중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집중 공격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또 여론조사를 하면 이강산 씨가 여론조사에서는 10%에서 12% 사이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완전 게임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제 뚜껑 열어본 거 우리 표 만든 거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30%가 이상 넘었죠. 네, 지금 네. 말입니다. 지금 저 이강산 씨의 득표율이 이강산 씨가 당선은 안 됐지만 반대로 좌파 쪽에서는 네. 이강산이 32% 2점. 받은 것 오, 같고 예. 이거 지금 난리 났다 이러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저는, 예. 지금 자유통일당이 32%를 먹었다. 네.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판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또 왜 극우라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공격할 게 없으면 그치. 극우라고 프레임을 또 공격을 쌓는 하잖아요. 걸 그 이제 거죠? 프레임 공격이라고 저는 그런데요. 보는데. 구로구는요. 정말로 저는 구로구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뭡니까 이게 경제를 키워가지고 생산하는 어떤 그런 도시로서 만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로구도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구로구에서 저 30%의 유권자들의 선택이잖아요. 네. 저거를 극우고 혐오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구로구에 살았을 때 이거는 제가 중국인 혐오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이 도시에 내가 주인인가? 내가 객인가? 예. 이런 느낌이 들 네, 때가 네. 국회에 전도된 느낌.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고 구로구가 원래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네. 디지털 공장지대였다가 단지죠.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 거주도 많고 하면서 네. 네. 구로구란 도시 성격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살 때 내가 여기 주인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업부 기자 시절 그리고 사회부 기자 시절 한 2차례 정도 구로에 가면 유명한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 시장이 있는데 사회부 기자 시절이면 한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새벽 시장에 노가다 일용직 하는 시장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그냥 어쨌든 저소득층 나와서 일용직 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5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똑같이 르뽀아를 하러. 근데 그때 이미 중국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벽에 나와서 일감 기다리는 사람이 다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 그때도 상당한
그걸 느꼈어요. 박탈감.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이게 뭐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가 더 쫓겨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아니고 진짜 우리가 거꾸로 내가 왜 여기서 소수라는 느낌이 들지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가 반영이 돼서 저런 구호,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혐오다, 외국인 혐오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30%의 지지를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한 격 같아요. 그런 지금 느낌이 보니까. 들죠. 예. 그리고 지금 저렇게 외국인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저렇게 들어오면요. 그 많은 수의 상원 행정력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서비스 거기 맞게 또 움직이는 거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우리의 권리가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얘기가 take back. 지금 영국에서 그때 브렉시트 할 때 그랬었거든요. take back control, our control.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건데 지금 구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구로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금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행사 못하고 빼앗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후보 이강산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이게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 그런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로 올라올 때 이거 뭐 막장이 되는데 이게 이 논의 자체를 막으면 안 됩니다. 저거 혐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막으면 안 되고 우리 나중에 우리가 인구가 2050년면 3,000명 600만 명대로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수준이나 이걸 유지를 하려면 외국인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걸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 놔둬야 될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올려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더구나 중요한 건 이 지자체장 선거잖아요. 네.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권이죠.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구로구에는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다, 외국인 혐오다, 차별의 언어다라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본질을 내용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이 정확한 정책이 없이 불법 이주만 단속하는 네. 걸로 가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은 동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네.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화되고 하는 과정이 별로 없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들이 모여 살면서 이를테면 한국 동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큰 정책은 물론이려니와 작은 정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대선에서는 후보가 이민 문제를 어떻게 외국 노동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강산 후보의 전화를 해외 피싱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저도 그렇지 이 문제를 하나 지금 해보면 저희가 지금 얘기 속에서 사실 두 가지로 추려지는 거잖아요. 네. 자통당 후보의 경쟁자인 민주당 지지자들이냐 아니면은 정말 중국인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추방하겠다 여기에 열받은 또 나는 사람들이냐. 이게 그냥 피싱이 아니라 네. 제가 그 지금 생각났어요. 피싱할 때 그냥 피싱하면은 이것은 피싱 전화입니다. 이렇게 네. 뜨지 해외 해외 피싱이라고는 안 뜨거든요. 네. 이건 해외에서 누가 한 건가? 그죠. 그건 또 01호제인데 선거기 왜 때문에. 해외지? 왜 그걸 해외 이상하더라고요. 피싱이라고 그렇죠. 신고가 되죠? 네. 해외 피싱이라고 하면 더 무섭죠. 왜냐하면은 전화가 02-853 뭐 77 몇 번이었죠. 이렇게 네. 뜨는데 해외 피싱이라고 뜨면 보통 해외에서 누가 피싱보다 받았나? 더 무서워서 더 안 받게 돼요. 그렇죠. 더 그렇지. 어떻게- 그런 효과는 네. 있어요. 해외 피싱으로 도대체 어떻게 신고하죠? 그러니까 해외 누가 바다에서 응답해야지 해외라 되는 또 건데.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저거를 맡긴 회사, 네. 저희가 어떤 회사에다가 맡겼는지 예. 이거 발신자가 어떤 회사인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기업체를 중국에다가 만들거나 아니, 해외에 만들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가 그렇지. 853이잖아요. 맞아. 네. 853. 용역을 주는 거지. 네. 중국의 저 인건비가 회사가 인건비를 저렴하니까. 아끼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해외에 그렇죠. 줬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853인데 전화번호가?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용역을 그 외부에 저번으로 돼 준 거지. 있지만 예. 외부에 줘서 저거를 추적하면 뜨는 번호는 02853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외다. 라인은 해외에서 아. 들어올 수 있죠. 라인이 외국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외국에서 있습니다. 들어오는 번호도 뭐 1577 이렇게 위장을 하니까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국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저게 피싱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선거 후보자 관련한 정보를 받아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판단하고 판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게 선관위잖아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걸
이거는 우리가 선관위에다 제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거 우리 방송 보시라고 좀 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종 선거 사기, 네. 나중에 제목이 신종 선거 사기 등장 뭐 이렇게 네. 해줘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선관위에서 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고 과정이 투명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셔야 돼요. 이강상 후보 저 캠프에서 구로구 네. 선관위가 있거든요. 네. 구로구 선관위 정식으로 이 문제를 아 그렇죠. 구로구 접수해야 선관위죠. 됩니다. 네. 접수하면 중앙 선관위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응답률 이것도 그 이제 서버가 있을 건데 거기에 요청을 하면은 네. 누가 주로 누르는지 그것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조직적으로 네. 주로 보면은 아까 그 거제시장 같은 경우도 그거잖아요. 그 SNS 관리 담당하는 네. 직원들 3명한테 네. 1,000만 원인가 임금 준 거잖아요. 네. 1,000만 원 임금 준 거로 지금 거제시장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강산 후보의 반대편이 누굽니까? 그 구로구청장 된 사람 뭐 경쟁자 장인홍. 있죠? 장인홍 후보 측이나 당선자 쪽에서 이건 제 추정입니다. 당선자 쪽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라도 이거 홍보 전화 왔을 때 피싱 누르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유권자들한테 그렇죠. 전파해라. 캡처라든가 예, 교육을 만약에 같이 교육했거나 이거 했습니다. 널리 알립시다. 뭐 카톡으로 문자로 알립시다라고 하면은 그 지지자들이 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 냈다. 이거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선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후보 당사자가 했거나 아니면 사무국장이 하거나 네. 배우자 하거나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해야지 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역시 또 선거법. 예, 예. 그럼 그 주변에 아닌 청년 다른 청년 조직이 뭐 교육하거나 이러면 그건 네. 이제 효과 없습니다. 또 그럼 법을 강화하면 되겠네 이게. 법을 네. 강화시켜야죠. 예. 네. 선거 이거 전에 완전 여론조사라든가 신종 꼼수. 홍보할 때, 예. 아니 이게 정말로 앞으로 저 총선이나 예. 대선에서 이 방법이 쓰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저희 지금 홍보하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아니,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나 봐. 아니, 잘못된 걸 바로잡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저런 방법이 있었어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근데 이거 저희가 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선관위가 나서서 저는 직권 조사라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저거 하여튼 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저거 진짜 한번 다시 교묘합니다. 들려주세요. 예. 네. 이 신종 선거 사기 수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종 선거 사기. 화면에 저렇게 떠요. 해외 피싱 이렇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안 받게 그러면은 되죠. 저렇게 네, 사람들이. 뜨면은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요. 누가 받겠습니까? 네. 저도 제가 피싱 전화 진짜 좋아하는데도 몇 번이나 좋아하는데 이상해. 몇 번이나 안 받다가 어제 피싱 왜 드디어 좋아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싱하는 진화하는 거? 사람들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나 아. 전 기자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늘 취재 연구를 본능이네. 하고 싶어서 네, 네. 자주 받아요. 네, 네. 네. 저 방법이 참 없네 저기에. 야. 네. 싫어요. 184 괜찮아요. 보면 좋아요가 없이 AI 괜찮아요, 희한하네. AI 제안으로 최근 6개월 통화 영회 네. 마지막 통화 없음. 나는 모르는 전화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가 이렇게 많네. 안 받죠. 누가 어. 받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해외 피싱이라고 네. 나오고. 저거는 아주 교묘한 그리고- 저거는 선거 정보 왜곡이에요. 저게 보니까 노인들 요즘 얼마나 피싱 때문에 피싱 공포증이 많습니까? 그게 뭐 노인이야? 그 모든 사람이 모든 피싱 사람이죠. 공포예요. 피싱 공포 많습니다. 네. 아, 하여튼 이거 한번 정말로 저는 조사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게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강산 후보 전화번호 아시는 분 저희 좀 알려주세요. 아침부터 제가 이강산 후보 그 전화번호 좀 알려고 여기저기 보시는 분 중에 구로구 또 주민이 네. 계시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구로구 선관위에다가도 이거 네. 이런 게 예, 예. 이런 그 선거 당일날 네. 구로구 선관위에 이런 거 있었다고 좀 신고도 해주십시오. 네. 네.